요 위에는, 요부터는 판단력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 체계를 썼는데, 이제 칸트는 휴메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실 사물에부터 이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잖아요. 사물이 감각이 되는데 이 감각이 휴먼 감각도 거짓말 한다 그러거든요. 흉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그대로 노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책 그대로 그 뜨거운 거 찬물 있는데 더 뜨거운 거 손 넣었다가 덜 뜨거운 곳에 넣거나 아니면 더 차가운 곳에 넣고 또 하면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감각 거짓말해. 이것도 그 티인지 앞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건 자체는 알 수 없는 거고 확인할 수 없어. 근데 여기까지 우리는 표상을 한단 말이야. 표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휴메 말로 쓰면 인상을 연합한단 말이야. 인상을 떠올린단 말이야. 그 인상을 갖게 돼. 표상이란 말은 인상 비슷하죠. 그래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속일지 모르는데 이게 참인지 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성으로서 지성을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초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각거시설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성을 만들어요. 리전. 이성을 만들어서 TF, 진리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를 판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정제가 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진리야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념이라고 생겼어. 이념을 만들어 세우는데 이념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진리인지 아닌지는 인간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확인할 수 없던 문제가 생기잖아. 자, 그러면 실천이성 비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흉미의 회의를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칸트는 그래서 나중에 판단력 비판을 엄청나게 나이 들면서 썼던 이유는 여기는 판단력 비판을 그랬잖아요. 판단력 비판이라 그런 판단력 비판에서 나온 걸 이제 정리한 건데 미감적 판단은 목적적 판단력, 반성적 판단은 교지적 판단력 이런 거 막 만들어내요. 딱 냈는데 칸트가 생겼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도시 칸트 철학의 요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말이야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 인연까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외부 경험, 외부의 사물의 인식들이 이렇게 끝까지 오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참과 진리를 인식할 수 없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냐면 일단 외부의 사물들이 인식해서 쭉 들어오면 감각에 여기까지 만나겠죠. 만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게는 판단력이 있어서 인간에게는 판단력이라는 하나의 역능을 가지고 있거든. 이 판단력이 있어서 사실은 일적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밀고 들어오는 것을 판단력이 이성이 계속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을 계속 반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끝났어요. 계속 반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칸트 책 읽어보면 변정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외부 소문이 들어오죠? 정이 들어옵니다. 정이 들어오는데 정치를 하면 늘 반추합니다. 그래서 칸트 책에 보면 반추한다, 반성한다, 리플렉션한다, 원어로는 리플렉션 돼 있는데 그걸 반성한다. 우리가 보통 철학서 보면 반성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반성한다.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래서 항상 칸트 왜 들어오면 이성이 있어서 이걸 항상 컨트롤하고 저지하고 저는 잘못된 감각이니까 버려. 하면서 계속 반출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판단력은 감성세계, 초감성세계, 초감성세계를 다 떠나버린 거야. 그러면 판단력이 어디서 나오지? 칸트 왈. 신이 준 거야. 인간에게 판단력을 줬지. 왜냐하면 판단력은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에게 판단력이 있지? 그러면서 전쟁 얘기를 가져오네요. 자, 이제 전쟁 이야기 해볼까요?
502페이지, 508페이지, 508페이지 놓으면요. 매니해 보십시오. 전쟁은 무의도적인 고삐 풀린 열정이 불러일으킨 시도이면서 세상 지혜에 깊이 숨겨진 어쩌면 의도적인 시도로서 국가들의 자유와 더불어 합법지성을 그리고 그로서 국가들의 도덕적으로 정초된 체계의 통일성을 세우고 뭐야? 그렇지 않으면 준비라도 하려는 시도이다. 전쟁이 세상 지혜에 깊이 숨겨진 의도적인 시도인데 자유와 더불어서 합법지성 그리고 국가들이 도덕적으로 정초된 세계 통일성을 세우는 게 국가예요. 네. 그것이 인류에게 안겨지는 아주 무서운 고난들과 평화세에 그를 위한 지속 준비가 끼치는 어쩌면 더 큰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 고난에 빠지잖아요. 전쟁은 오히려 문화에 기하는 온갖 재능들로 최고로 발전시키는 동기야.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기라는데 이게 아직도 유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글 쓰고 막 이럴 때 전쟁은 우리 생활 필수품을 발전시켰잖아요. 인터넷 봐요. 이거 좀 무기였어요. 전쟁 물자였죠. 근데 우리 지금 인터넷을 약간 이것도 하잖아요. 전쟁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요. 이렇게 하는 건 믿다니까요. 짜증나. 이러니 내가 이거 이따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바라볼 수밖에. 보편적으로 소통되는 쾌에 의해서 사회에 대한 순화와 세련화를 통해 비록 인간을 윤리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해도 개화시키기는 하는. 미적 기회와 학문들은 감각적 성벽의 폭군적 지배를 제법 잘 극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이승만이 권력을 가지하는 지배체제를 준비했죠. 이승만이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간의 완강한 이기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은 동시에 영혼의 힘들을 분기시키고 고양하고 단련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들이 있잖아요. 막 장마치고 폭풍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영혼의 힘을 분기시키고 고양하고 단련시켜준대. 왜 웃어요? 너무 좋았어. 그런 해악에 굴복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들을 위한 우리 안에 숨겨진 유능성을 우리는 가져야 돼. 508페이지. 순고미와 전쟁, 그리고 종교. 15분 남았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이유가 너무 오바를 하나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읽어보십시오. 페이지가 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칸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칸트 안 읽었을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칸트를 좋아할 수가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칸트 교육을 보면서 저런 이야기 교육을 안 받지? 왜 못 받았을까요? 저 이야기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말을 안 해. 왜 알려줄까요?